은퇴를 하는 순간 나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역할만 내려놓는 줄 알았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것은 가족 속에서의 자리마저 조용히 지워진다는 사실이었다. 직장인 시절 나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었고 늘 바쁘게 뛰어다니는 존재였으며 생활의 중심에서 경제적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월급이 끊기고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되자 가족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식탁에서 대화의 주제에서 내가 빠지는 시간이 잦아졌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내 의견은 점점 덜 묻혔다. 그 변화는 겉으론 티 나지 않지만 하루하루 내 존재를 희미하게 만드는 잔인한 침묵이었다. 첫 번째 사례는 32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60세에 은퇴한 김성호 씨의 이야기다. 그는 은퇴 전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했으며 주말에도 회사 보고서와 거래처 회의를 챙기던 사람이었다. 은퇴 후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침 식탁에 앉으면 아내와 딸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놓고 대화를 끊었다. 딸이 직장이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김 씨의 조언보다는 친구나 인터넷 검색을 우선했다. 그는 점점 대화의 흐름에 끼지 못했고 집 안에서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고립감을 느꼈다. 자신이 그동안 가장으로서의 존재감을 경제력으로만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한다. 두 번째 사례는 공무원으로 35년간 일하다 퇴직한 박정호 씨다. 그는 은퇴 후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여유롭게 지낼 계획이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계획은 무너졌다. 아내는 집에 있는 그를 이제 할 일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집안일을 더 많이 요구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왔지만 점점 아내의 태도에는 감사보다는 당연함만 남았다. 심지어 주말에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놀러와도 예전처럼 아버지로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노인으로 취급됐다. 가족의 일정은 이미 그의 존재와 무관하게 돌아갔고 그가 제안하는 외출이나 모임은 귀찮다는 이유로 자주 거절당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가족에게서 함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있어도 없어도 되는 존재로 전락하는 경험을 했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하다 건강 문제로 58세에 조기 은퇴한 이재훈 씨의 이야기다. 그는 일찍 일을 접었지만 그만큼 가족과 더 친밀해질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가족들이 이미 그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출근과 야근, 거래처 접대에 시간을 빼앗겨 집안 행사나 자녀 성장의 중요한 순간을 놓쳤다. 은퇴 후 그 빈 시간을 메우려 했지만 가족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생활 패턴을 갖추고 있었고 그 속에 그를 새롭게 맞이할 공간은 없었다. 딸은 그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했고 아내는 대화를 나누기보단 혼자 하는 취미와 친구 모임을 더 즐겼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생계 제공자로만 자리 잡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세 사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은퇴가 단순히 경제적 변화를 넘어 관계의 지형을 완전히 바꾼다는 점이다. 직장에서의 명함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사회적 지위뿐 아니라 가족 속에서의 존재 가치이기도 하다. 경제력은 가장의 권위와 발언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기반이었고 그것이 무너진 순간 관계의 균형이 달라진다. 또한 은퇴 이전 가족과의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가 이후의 관계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랜 시간 가족과 함께한 정서적 기억이 부족하다면 은퇴 후에는 그 빈자리가 훨씬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가족 안에서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단순히 돈을 버는 역할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며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은퇴 후의 시간은 경제적 여유보다도 정서적 연결과 존중이 훨씬 더 큰 행복의 요인이 된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이후의 삶의 질은 미리 준비한 관계의 깊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결국 가족 안에서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려면 경제적 기반이 사라진 뒤에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 대화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은퇴 전에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퇴 후 가족 속에서의 존재감 상실은 단순히 감정적인 상처를 넘어 심리적 사회적 적응의 문제로 이어진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가족 내 권력구조 변화와 사회적 역할 상실이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직장 시절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영향력은 은퇴와 동시에 급격히 줄어든다. 가정 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의견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준비 없이 찾아올 때 당사자가 느끼는 충격과 상실감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심리학적으로 은퇴는 정체성 전환기다. 즉,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시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생활 패턴 변화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은퇴는 단순히 직업을 내려놓는 사건이 아니라 삶 전체의 역할 배분을 다시 짜야 하는 과정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 가장은 오랜 시간 동안 수입원이라는 역할에 고정돼 있었고
가정 내 정서적 교류나 돌봄 역할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은퇴 후 갑작스럽게 가족 속에 깊이 들어가려 하면 오히려 거리감이 커질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은 이미 그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은퇴자가 느끼는 이제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다르게 서로의 생활 리듬이 맞지 않는다. 사회학적으로는 역할 상실론 로스의 중요한 개념이다. 직장인 시절의 사회적 관계망은 직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은퇴와 동시에 그 관계망이 해체되면서 사회적 소속감이 약화된다. 가정은 그 공백을 메워줄 마지막 울타리이지만 만약 그 울타리에서마저 자신이 배제된다고 느낀다면 고립감은 배가 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경제적 이유보다 관계적 단절을 더 큰 원인으로 꼽는다. 즉,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소속감과 존중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심리적 타격을 준다.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 최소 5년 전부터 가족관계 재정립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주말에 외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 빈도를 늘리고 가사와 자녀 문제에 참여하는 시간을 확장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은퇴 후에도 가족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이 이어질 수 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자의 경제력이 급격히 줄어들면 가족의 생활 패턴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때 재정 축소가 곧바로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은퇴 전부터 생활 수준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지출 축소는 가족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이는 관계 갈등의 불씨가 된다. 따라서 은퇴 전 적정 생활비를 산정하고 이에 맞춰 생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영역이다. 은퇴 후 모든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는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일정과 공간을 존중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은퇴자는 자신만의 취미, 사회적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독립적인 활동 영역을 가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심리적 자율성과 자존감을 지키는 장치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역할 다변화라고 부른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질수록 특정 역할 상실이 삶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져도 지역사회 봉사자, 동호회 리더, 가족의 멘토 등 다양한 역할이 있다면 정체성의 기반이 넓어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한 가지 역할에만 집중했던 사람은 은퇴 후 그 역할이 사라지면 삶의 의미 자체를 잃기 쉽다. 또한 부부관계 재조정이 필요하다. 은퇴 후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 부부 사이에 마찰이 늘어난다. 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라기보다 생활 패턴이 겹치면서 생기는 갈등이다. 결혼 생활 동안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분리해 살던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가 갈등으로 번진다. 이를 줄이려면 은퇴 전부터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과 각자 보내는 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한다. 또 가사 분담에 있어 돕는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함께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부부 관계가 상호 존중 속에서 유지된다.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은퇴는 한 사람만의 변화가 아니라 공동의 변화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녀나 배우자가 은퇴자의 심리 변화를 이해하고 은퇴자 또한 가족의 생활 리듬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열어 서로의 기대와 불편함을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가족 내 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은 새로운 의미 만들기다. 돈과 직장이 사라진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미 있는 활동뿐이다. 이는 사회적 기여일 수도 있고 가족의 돌봄일 수도 있으며 자신만의 성취를 쌓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타인의 인정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스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활동을 지속할 때 관계에서도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은퇴는 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변화시키지만 그것이 곧 존재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가 관계의 공백과 역할 상실을 동시에 가져오며 이것이 가족에게 지워진 느낌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계 관리, 재정 조정, 자기 영역 확립, 역할 다변화를 통해 이 변화는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 결국 은퇴 후에도 가족 속에서 잊히지 않는 존재로 남으려면 돈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 자산이며 이는 직장 생활보다 훨씬 일찍부터 쌓아야 하는 장기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